다음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얼마 전에 김밥집 식중독 사건에 이어서 식품위생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맥도날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버려야 할 식자재로 버거를 만들어서 논란인데 되레 이런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다? 알바생에게 물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. 저희가 바로 법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생긴 일이고 폐기 대상인 햄버거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인데 유효 기간을 이제 또 다른 스티커 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또 다른 스티커를 덧붙이면서까지 유효 기간을 조작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. 근데 논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위생 점검 해야 되겠죠. 들어갔고 식품위생법 등의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스티커 가리 행위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.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, 변호사님? 네, 뭐 소비자인 기만 행위를 이제 별도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. 예.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그걸 제조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. 네. 우리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중에서 식품을 사면 언제까지라고 이제 기한이 써 있는데 그게 예. 유통기한이고 이게 법적인 의미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유효기간은 이 유통기한과 별개로 예. 이 기업이나 식당에서 본인들이 이제 식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유통기한 가 지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놓거든요. 예. 왜냐하면 한번 오픈을 하고 나면 유통기한 아니라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. 뭐 오픈한 후에 뭐 24시간 안에 폐기한다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겁니다. 예. 맥도날드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폐기하기로 했던 이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티커를 가리를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.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티커 가리는 했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이 법적으로는 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유효기간과 유통기한은 다르다.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지키지 않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. 네. 이 이제 지점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좀 더 살펴보면 2017년에 그 햄버거병 사태가 네. 맥도날드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효기간 2차 유효기간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면서 위생 상태 의혹을 네.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킨 바가 예. 있거든요. 근데 2차 유효기간이라는 게 이번엔 무용지물인 셈인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번에 예. 맥도날드가 면피를 하더라도 네네. 그거는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네네.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정한 약속을 그렇죠. 스스로 어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라고 스스로 얘기해버린 셈이에요. 예, 예. 2017년 2017년 햄버거병 사태,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문제가 터지자 네. 그때 법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이 맥도날드가 이제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만 네.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의 타격을 받았으니까 2019년에 400여 개 국내 매장 중에 310개 매장의 주방을 공개합니다. 예. 그러면서 진공 포장돼 있는 식자재를 해동하거나 뜯으면 예. 빨리 소진해야 되잖아요. 우리는 2차 유효기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붙입니다. 예. 그래서 해동하거나 뜯으면 16시간 내에 뭐 사용합니다. 예. 12시간 내에 사용합니다. 이렇게 정합니다. 예. 근데 그걸 스스로가 안 버리고 폐기하지 않고 어긴 거예요. 예. 그럼 이건 자기의 약속을 자기가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윤리적인 측면에서는요. 반성해야지.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이게 항변할 일이냐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이 문제도 문제지만 유효기간, 유통기간 이것을 다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책임 전가를 왜 알바생한테 하는가? 알바생 혼자서 이 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? 그 지적도 네. 있잖아요. 여기 이게 큰 쟁점이에요. 예.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맥도날드 측에서는 자 이거는 뭐 본사나 혹은 점장이나 누구 이제 책임 있는 정규직 간부가 개입된 게 아니라 예. 아르바이트생이 자의적으로 한 일이다. 그럼 아르바이트생이 이 빵을 이제 1시간 후에 버려야 되는데 아깝네. 네. 12시간 더 써야지.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붙이는 네. 불법적 행위를 회사 모르게 개인의 일탈로 했다는 거예요. 아, 맥도날드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네. 위해서 이거 버릴 수 없어. 혹은 꼭 뭐 팔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? 혹은 이거를 연장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죠. 근데 네. 아르바이트생들이 얘기를 해요. 우리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다.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예. 전 맥도날드는요.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야죠. 고소고발해야죠. 예. 엄청난 회사 행위를 불법적으로 자의적으로 저지른 거예요. 네.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치, 스티커를 이미 발급해서 붙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르바이트생이 접근할 수 없어야죠. 예. 식자재의 유통 유효 기간만큼 중요한 게 먹거리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? 예.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막 느려도 그러면은 그 위에 간부들은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? 유효 기간을?
스티커 가리를 10여 회 한 게 지금 동영상으로 공개됐는데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으면 관리자는 왜 있나요? 그렇죠.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는 회사예요, M사가. 이런 등등을 보면 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이것을 아르바이트생, 팀 리더에게 예. 전가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면피하려는 거 아니냐. 물론 직영점으로 알려졌는데요. 예. 점장 징계 처리도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려요. 예, 예. 근데 이것은 저는 본사가 답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이게 또 다른 갑질 행위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높이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맥도날드 측이 뭐 일부 이제 불매 운동 같은 게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. 그러니까 해당 매장 조사에서 뭐 아까 이제 그 징계 문제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해당 매장 조사한 후에 책임자도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진행했다. 이제 이렇게 밝혀서 시민단체에서는 아니 이게 일종의 갑질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사실 이것도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희생시켜서 이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스티커 가리를 알바생 스스로 본인의 결정으로 할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. 내부적인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 뭐 점장이라든지 매니저의 지시가 있었을 텐데 예. 그 사람들을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됐을 때는 아마 기업 자체에서는 기업 내부의 방침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일탈, 개인의 실수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이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,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힘없는 알바생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그 내용까지 오늘은 좀 짚어봤습니다.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는 또 요 내용이기도 한데요. 오늘 세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